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산타페 2025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캘리그라피에 이 블랙 내외장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블랙 잉크 차량을 타고 있는데요. 요즘 블랙이 굉장히 이 자동차 업계에서 대세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제네시스의 GB80과 GB80 쿠페 블랙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기본 라인에서 블랙을 선택하려면 적게는 1,700, 많게는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돈을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현대차의 산타페는 이 블랙 내외장 디자인을 캘리그라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빵원입니다. 그냥 무료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형 산타페의 캘리그라피를 보신다면은 블랙 잉크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일단 내외장에 이 크롬이라든지 은색이 들어가는 곳에 블랙 크롬이 들어가고요. 실내에도 이런 데는 원래 은색 들어가거든요. 근데 블랙 잉크는 블랙이 들어가고요. 또 실내 같은 경우도 블랙 원톤만 단일이 선택이 되긴 하지만 기본 라인 블랙과 비교했을 때 루프도 블랙 스웨이드가 들어가고요. 이런 B필러 쪽에도 모조리 이렇게 싹 다 짙은 흑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2025로 연식 변경이 된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잖아요. 연식 변경이 되면서 트림 간의 옵션 조정이라든지 기본화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산타페의 가장 깡통 기본 트림은 익스클루시브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베스트 셀렉션이라고 뭔가 패키지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과 비교했을 때 이 패키지를 넣으면은 뭐 몇십만 원 정도가 저렴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다음 트림은 프레스티지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현대 스마트 센스가 옵션이 기본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79만 원짜리 옵션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가격도 69만 원이 올라서 어떻게 보면은 2025로 연식 변경이 되었는데 10만 원이 DC가 된 거죠. 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식 변경이 되면서 트림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프레스티지에 좀 더 옵션이 보강이 돼 프레스티지 플러스 라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뭐 인기 옵션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라든지 뭐 HUD라든지 다양한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트림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캘리그라피는 별다른 변경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옵션 조정만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 중앙에 보시면은 이 센터에 공조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터치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좀 붙어 있었거든요. 뭔가 세트 마냥? 그래서 이게 보면서 눌러야 되는데 운전하다 보면 대충 보고 대충 누를 수도 있잖아요. 나는 분명 추워서 열선을 켜고 싶은데 통풍을 킨다든지, 나는 더워서 통풍을 켜고 싶은데 열선을 킨다든지, 아무튼 이 두 버튼 간의 거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아 이거 조금 좀 이렇게 조정이 안 되냐 해가지고 2025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버튼 간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선과 통풍이라든지 다른 버튼들도 뭔가 기존에는 좀 이렇게 좁게 붙어 있었는데 연식 변경이 되면서 UI 아이콘이 좀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용성이 좀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데요.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이외에 실내 소화기가 기본으로 배치가 됩니다. 요거는 뭐 법적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도 똑같죠. 아무튼 2025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요 정도의 변화점이 있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변경점 대비 또 요즘 국산차들이 뭐 연식 변경이다 뭐다 해가지고 가격을 조금씩 올리잖아요. 근데 산타페 같은 경우는 기존 옵션과 비교했을 때 사실 많이 가격이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가 타고 있는 캘리그라피는 변경된 게 없는데 올랐어요.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신형 산타페를 가성비 있게 사려면은 캘리그라피 빼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캘리그라피는 이유 없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약간의 구름다리 밑에 들어왔는데요. 이랬을 때 앰비언트 라이트 상당히 멋스럽게 들어옵니다. 근데 다만 산타페는 이 도어 쪽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별도로 안 들어오거든요. 요즘 차량들은 앰비언트 라이트 면적을 상당히 많이 적용을 시키는데 산타페는 좀 소극적인 앰비언트 라이트 범위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전기 모터 소리 들리시죠? 제가 지금 에르고 모션 시트를 작동을 시켜둔 상태입니다.
이 도어 트림 앞쪽에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에 이렇게 에르고 모션 시트, 마사지 시트 버튼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에르고 모션 시트가 요즘에는 뭐 현대기아 차량에도 들어가긴 하지만 제일 처음에는 제네시스 라인업에만 들어갔었던 고급 옵션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캘리그라피로 오셔야지 들어가긴 해요. 아무튼 풀옵션을 샀을 경우에는 이렇게 마사지 시트인 에르고 모션도 들어간다라는 것도 뭔가 장점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있는데요. 이것도 2025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변경된 점이 있습니다. 바로 EWD, 이륜구동은 기존에는 18인치만 선택이 가능했었는데요. 연식 변경이 되면서 이제는 20인치도 같이 고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휠은 인치업을 할수록 드레스업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간 외관 디자인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아요. 와, 정말 오랜만에 제가 또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있는데요.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연비를 제외하면은 이 회생제동의 단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이 오토 모드로 회생제동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이랬을 때 이렇게 방직턱 구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면도로 등등 약간 막히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내비게이션 정보를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는 최대한 전기 모터로 가게끔 조절을 해줍니다. 정확한 명칭은 정체 구간 특화 제어 모드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이게 있고 없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탔을 때 전기 모터 개입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뭐 하이브리드 콘텐츠라든지 전용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정차했다 가속할 때 차가 약간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잡아주고 방금처럼 방지턱을 넘어갔을 때에도 차가 흔들리는 것들을 좀 잡아줘서 전반적인 승차감이 좀 좋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이렇게 노면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구간에서는 되게 하체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시승차에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41 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보통 도심형 차량인데 이 공기압이 40 PSI가 넘게 맞춰져 있으면 좀 많이 통통 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하체가 좀 예민하게 받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타이어 공기압은 한 35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거는 뭐 시승차라서 제가 뭐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없지만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치로 맞춘다면은 편안한 하체 감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20인치 휠이 달려있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보통 뭐 인치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타이어 편평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충격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승차감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20인치보다는 18인치가 좀 더 좋을 거예요. 5세대 산타페가 나온 지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가 처음 시승했을 때가 그것도 거의 한 1년 전,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제가 AWD 4륜구동 차량으로 시승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풀옵션이었기 때문에 4륜구동에 20인치 휠에 뭐 빌트인 캠 들어가 있는 풀옵션에 해가지고 이 복합 연비가 제일 적은 차량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일상적인 시내 구간 위주로 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15km 이상은 꾸준히 나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2025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현재 20인치 휠 조합이기 때문에 공인연비가 리터당 14.4km거든요. 간신히 친환경차를 충족을 하는 거죠. 참고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세제 혜택 등등을 받으려면은 이 연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14.3km입니다.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이 조합이 간신히 14.4km가 나오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4WD를 선택을 하시면은 휠 인치 상관없이 무조건 14.3km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대신 뭐 공영주차장 할인 뭐 그런 것들은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처음 차를 샀을 때 내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되게 많죠. 그런 것들의 혜택이 없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진짜 막 험지라든지 정말 뭐 눈이 많이 오는 뭐 강원도 막 그런 데에서 사는 거야.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AWD는 안 넣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본 이 EWD 라인업에서 4륜을 넣게 되면은 가격이 한 366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완전 뭐 이런 도심에 살아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4륜구동이 크게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SUV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진짜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2륜을 살까 아니면 돈을 추가해서 4륜을 넣을까. 정말 제일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옵션이 바로 4륜구동이었는데요.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저는 4륜구동을 안 넣었습니다. 제가 뭐 캠핑을 자주 가긴 하지만 막 엄청 안 좋은 날씨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뭐 폭설이 내렸어. 그럴 때에는 또 안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4륜구동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는 이제 4륜구동을 넣었다가 사실은 뺐거든요. 그래서 EWD, 2륜구동의 SUV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뭐 거의 뭐 서울 위주로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4륜구동의 빈자리를 사실 크게 느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폭설이 서울에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내리잖아요. 그런 날은 웬만해선 제가 차 끌고 안 나옵니다. 왠지 나왔다가 낭패를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4.4km인데 지금 여기 트릭 컴퓨터상으로는 17.2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엔진 개입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전기 모터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EV 모드로. 그래서 그런지 연비가 복합 연비보다 훨씬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승차가 완전 방금 나온 새 차입니다. 처음 받았을 때 26km를 탄 차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탔다는 차인 거죠. 지금 제가 조금 운영해가지고 46km인 건데 보통 이 차량이 길들이기가 그래도 한 2000km 이상은 타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 지금 방금 나온 신차기 때문에 아마 트릭 컴퓨터상의 연비가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는 해요. 그래도 이렇게 막히는 구간 위주로 갔을 때에는 복합 연비보다는 확실히 잘 나오는 타입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량을 구매를 하시기 전에 가솔린을 살까 아니면 좀 돈 보태서 하이브리드를 살까. 근데 주변 돌아보니까 다들 하이브리드 타. 근데 왠지 나만 가솔린 타면 네 잘못이네 막 이런 소리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유지비 측면에서도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은 진짜 주행거리가 엄청 많지 않은 이상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가거든요. 그리고 막 국제 유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름이 안 나다 보니까 막 기름값이 막 엄청 비쌀 때도 있고 뭐 저렴할 때도 있긴 하지만 막 되게 고무줄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하이브리드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해서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십니다. 저는 뭐 어떤 차종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냥 가솔린으로 살지 아니면 돈 보태서 하이브리드로 살지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데 홍씨님이라면 어떤 거를 선택하실 거냐 이런 질문 간간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연간 주행 거리가 2만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가솔린이 좋고요. 2만 킬로가 넘는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가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차 좀 자주 바꾸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뭐 예를 들어서 뭐 2, 3년에 한 번씩 바꾸고 뭔가 좀 질려서 또 바꾸고 이러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는 사실 비추천드려요. 왜냐면 하이브리드가 당연히 비싼데 그 차값을 뽕 뽑으려면 많이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오래 갖고 있어야지 이 차값을 상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타다 팔아버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손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차를 잘 안 바꾸시는 분들에게 하이브리드를 추천을 드리기도 해요. 근데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전기차 이런 거랑 다르게 하이브리드는 뭐 배터리 교환도 뭐 거의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이브리드 뭐 모터라든지 뭐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신차를 구매하신다는 조건하에 5년 10만 킬로 정도가 이게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크게 고장이 안 나지 않을까요? 와 진짜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아침에는 분명히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낮이 되니까 더워요. 그래서 음성 인식을 이용해서 제가 에어컨과 통풍 시트를 켜보겠습니다. 에어컨 켜줘. 에어컨을 켤게요 하면서 오토 모드로 설정을 해뒀네요. 오.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서 통풍 시트도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운전석 통풍 시트 켜줘. 오, 통풍 시트도 음성 인식으로 호호 켜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현대기아 제네시스 차량들은 음성 인식을 활용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특히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현대기아 제네시스 라인업들은 디테일한 것까지 AI 음성인식을 통해서 다양한 제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합니다. 어우, 근데 너무 추워요. 키나마자 춥네요. 어우, 등이 아주 시원합니다. 아, 지금 이 아스팔트를 다 긁어내가지고 노면 상태가 진짜 안 좋거든요. 아, 너무 아쉬워요. 이런 구간에서 사실 하이브리드만의 특징인 하이브리드 기능이라든지 또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조금 더 무겁거든요. 차량 중량이 살짝 무거워지면 승차감이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공기압이 지금 주행하면 주행할수록 더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42 psi입니다. 이 공기압이 너무 아쉬운데, 기본적으로 이 5세대 산타페는 이 하체 라인업이 굉장히 컴포트하고 부들부들 하거든요. 실제로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소렌토와 비교했을 때에도 산타페가 조금 더 푹신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제가 패밀리카로 사용하실 거면은 소렌토보다는 산타페가 좀 더 부드럽게 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 이 공기압에 따라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기아 라인업이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렌토나 산타페, 아니면은 뭐 KA가 그랜저. 과거에는 승차감 조율이 그래도 좀 뭔가 특징들이 있었거든요, 각각의 차량마다. 근데 요즘 이 현대기아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차량들은 뭐랄까, 눈 감고 타면은 사실 크게 인지를 못할 정도로 하체 세팅을 되게 비슷하게 해놓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처럼 맨날 다른 차를 타는 리뷰어나 아니면 정말 예민하신 분들이 아니고서야 신형 산타페와 신형 소렌토의 하체 감각은 엄청나게 극적으로 크게 다르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긴 해요. 근데 거기서 약간 조금 더 승차감 조율을 하느냐, 아니면은 뭔가 좀 퍼포먼스 주행을 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느냐, 요거 차이거든요. 근데 저는 편안한 하체 감각을 좀 더 선호하는 사람인지라 소렌토보다는 산타페가 조금 더 저의 성향에 맞는 느낌인 것 같아요. 어우, 춥네요. 다시 음성인식 활용해서 에어컨만 끄겠습니다. 에어컨 꺼줘. 예. 어우, 화끈하게 또 이렇게 같이 꺼줬습니다. 그리고 산타페는 이 빌트인 캠 패키지를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증강현실 내비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초행길을 갔을 때 확실히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룸미러도 디지털 룸미러, 이렇게 레버를 누르면은 카메라 형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야간에 봤을 때 시인성이 확실히 좋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옵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 여기서도 막 전방의 상황 보여주고, 이 룸미러에서도 전방의 상황 보여주니까 뭐랄까,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승 중인 2025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6인승 차량입니다. 6인승 차량이 옵션가 중에서 가장 비싸거든요. 106만 원인가 그래요.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2열 시트가 독립 시트입니다. 마치 카니발처럼. 그래서 자녀가 2명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독립 시트를 선택을 하시면 식상한 카니발 대신 사용을 해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열 시트도 모조리 전동 시트예요.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해서 좀 고급스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와, 근데 이게 전기 모터가 47.7kW가 들어가거든요. 확실히 용량이 큰 게 들어가서 그런지 엔진을 거의 안 써주고 있습니다. 이 엔진 들어간 거 맞나 싶을 정도로 뭐 엔진을 쓰질 않아요. 있는데 쓰질 않아. 그리고 이 배터리 게이지도 웬만해서는 50% 이상이 꾸준하게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전기차처럼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충전을 안 해도 되는 전기차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저는 내연기관 차량을 타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근데 홍씨님은 왜 전기차 안 타세요? 라는 질문 은근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기차를 싫어하진 않아요. 싫어하진 않는데 왜 내 차로 안 타냐? 일단 저는 거주지에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사무실에도 충전기가 있긴 한데 좀 눈치 게임을 해야 돼요. 약간 기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너무 스트레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기차를 안 샀습니다. 네, 사실 안 산 게 아니라 못 사죠. 너무 불편해지니까.
근데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전기차처럼 웬만해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는데 충전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류비도 뭐 엔진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주유소를 갈 이유가 없어요. 갈 일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살 걸 하는 후회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탈 때마다 자꾸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완전 주행거리가 진짜 10,000km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 제외하면은 연간 주행거리가 한 15,000 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도 가솔린보다는 하이브리드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사시더라도 크게 불만족스러울 포인트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조용하죠. 너무 조용해요. 그리고 산타페가 차체 크기가 뭐 결코 작은 편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차 스트레스가 크게 없더라고요.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차체 크기 때문에 뭔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실제로 이 산타페를 몰아보시면은 크게 막 힘들 정도의 차체 크기를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 괜찮은 세그먼트의 차량이라는 생각이 탈 때마다 드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이면 도로를 지나갈 때에는 아무래도 엔진으로 주행을 안 하고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 뭐 이어폰 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뒤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잘 인지를 못 하셔가지고 이런 것만 조금 개선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길 걸어갈 때 이어폰 안 끼거든요. 근데 이어폰 끼면은 뭔가 좀 위험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